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하기 제 142회 142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입니다. 네, 우렁찬 목소리로 오늘은 한번 시작해보았습니다. 딱히 뭐 좋은 일이 있느냐 야 이놈아, 그런 건 아니고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네, 뭘 항상 백수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딱히 막 뭐 이렇게 좋은 건 없어요. 네, 좋은 건 없어요. 그냥 혼자 허허실실, 네, 실없이 웃고 살고 있는 것 뿐이지. 안녕하셨습니까, 백수 바리스타, 네, 한량 바리스타, 여러가지 닉네임으로 불리우는, 네, 허접 바리스타, 그냥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요새 오지게 덥죠? 네, 엄청 습해. 네, 이게 그냥 덥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제 습하니까 밖에 나가면 일단 푹푹 찌고 후덕지근하고, 특히 뭐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술술술 흘러내리죠. 네, 정말 이제 돌아다니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진정한 여름이야. 뭐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귀차니즘이 발동하는 아저씨는 여름 정말 싫어합니다. 네, 이런 날은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네, 냉면 한 그릇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빙수 먹고 뭐 혼자 놀고 이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여름에 안 돌아댕겨. 네, 진짜 안 돌아댕깁니다. 네, 물론 이제 잠깐 산책 삼아 돌아댕기긴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걷는다든가 절대 이런 짓 안 하고 있어요. 네, 142회. 오늘은 어떤 컨텐츠로 또 여러분을 만날지, 네, 기대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준비된 게 없어. 죄송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놈 새끼야. 네, 자, 이제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네, 저희 팟캐스트는 커피 팟캐스트, 네, 뭐, 커피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커피를 빼고 할 얘기가 없어. 네, 저도 역시 커피 관련된 이야기 아니면 별로 이렇게 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예, 왜냐면 사람이 좀 아는 걸 얘기해야 좀 이렇게 주둥이가 좀 이렇게 막 날라다니니까 아닙니까? 아는 얘기를 해야만 그나마 좀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제 커피를 또 하나 먹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제가 여러 클래스들이 좀 이제 종강이 됐습니다. 네, 지금 한 3개 정도 클래스가 종강이 되고,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맡아서 하고 있는 게 지금 1개 클래스, 뭐 이제 조만간 또 이제 한 2개 정도가 또 개강이 되는데, 일단은 그 종강되어 있는 반에서 그래도 이제 열정적인 우리 학원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커피 선물도 주고 같이 먹어보는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종강할 때 우리 후배님들 중에 모래내 커피집이라고 하는 그 카페의 원두를 저희가 한번 같이 마셔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남았던 원두를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같이는 아니지. 나 혼자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모래내 커피집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어디에 있나? 자, 검색 중인데, 일단 남동구 구월로로 나오고요. 이게 위치가 모래내 시장역 쪽에 있네요. 전 참고로 이 모래내 시장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무슨 냉면이었지? 그 약간 저렴한 그 육삼냉면 스타일의 냉면집이 있어요. 고박사네였나? 뭐였지? 고박사냉면이 아니구나. 이 미친 기억력 큰일 났어. 고쌈냉면. 네, 고쌈냉면 본점이 여기 있는데, 여기 가끔씩 갔었어요. 제가 이쪽에 구경 가거나 놀러 갈 때, 뭐 저는 이렇게 재래시장들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뭐 의정부도 그렇고, 뭐 이제 저 금촌, 파주 이렇게 지방이라고 얘기는 그렇고, 이제 서울 외곽, 이제 경기도 외곽 쪽 이제 재래시장들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뭐 부천 쪽도 가고요, 부평, 인천 다 가죠. 뭐 물론 서울 쪽도 갑니다. 뭐 망원동 시장이나 뭐 광장시장, 뭐 웬만한 재래시장은 좀 많이 다 다녀보는 편인데, 뭐 재미가 있어요. 뭐 쏠쏠한 재미가 있는데, 여기 고쌈냉면이 그냥 가격 대비 먹을만하고, 특히 이제 비빔냉면 같은 거 먹을 때
칭이 또 고여. 나 미치겠어, 나. 이 미친, 이 식탐. 큰일 났네. 아무튼 요쪽에 이 냉면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모래내 커피집. 네, 찾아볼게요. 네. 일단은 이 네이버에 나와 있고, 블로그 평점은 4.53점. 커피 가격이 아메리카노가 3,500원.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그 학원생이 얘기로는 이쪽 동네에 그래도 제법 입소문이 난 그 로컬 카페라고 소개를 해줬고, 여기에 사람이 많다고 소개를 하면서 겸사 커피도 한번 소개할 겸 갖고 왔다고 합니다. 사실 모레네 커피를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먹어봤었는데, 딱히 이제 인상 깊은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일단 스쳐 지나가고, 오늘 소개해볼 커피는 일단 코스타리카 커피입니다. 일단 써있기로는 코스타리카 이게 제이로 시작해서 조엘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 아마 검색해보시면 호엘로 나와요. 돈 호엘 티피카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그러니까 티피카는 말 그대로 커피 품종이에요. 커피 품종. 이 돈 호엘은 이제 농장명이죠. 농장명이고, 품종은 티피카. 일단 정확한 생산 지역이나 이런 그 제품에 대한 정보는 홀빈에 써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제 같이 먹어본 거죠. 요거를 이제 학원생들이가 이미 먹었는데, 제가 집에서 한번 내려보려고 해요. 왜 내려보려고 하느냐. 일단 집에 이번에 새로 산 드립 기구가 있습니다. 드립 기구가 아니라, 이 드리퍼. 네, 이 노브랜드에서 나온 스텐으로 되어 있는 이제 필터 없이 쓸 수 있는 드리퍼랑, 또 그 아래 드립 서버를 유리 제품이죠.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가격대가 이제 7,000원대, 5,000원대, 그러니까 다 합쳐서 이제 13,000원대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7,900원? 이 드리퍼가 7,900원 정도 되고요. 드립 서버가 이제 중국산인데, 내열 유리, 강화 유리라고 써있나? 아무튼 유리래요. 유리죠. 전체가 유리로 돼 있어서 손잡이도 유리다 보니까 좀 불안해. 좀 더 잘 깨질 것 같아. 근데 이 제품을 사봤어. 한 번 쓰고 안 쓰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네, 그냥 제 소소한 일상의 작은 행복입니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제 혼자 이런 거 사서 이제 집에 이제 쟁겨놓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쟁기느냐? 그치, 이제 쓰다가 이제 누구 죽었지 또. 제가 이렇게 쓰다가 안 쓰면 주변 사람들 줘요. 네, 전에 이렇게 핸드밀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휴대용 핸드밀 그 세트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다니거나 그러면 핸드밀로 갈아서 바로 드립으로 내려 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좀 드립용품들, 새로 나오는 것들을 간간히 사면 몇 번 써보고 주변에 이제 후배들 주고 많이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조만간 쓰다가 어디론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한번 내려보려고 갖고 와봤어요. 요 드리퍼와 이 드립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이 모레네 커피 코스타리카 돈 호웰 티피카 커피를 한번 마셔볼까 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그래도 제법 비싼 커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정확하게 이게 레드 허니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커피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커피 제품인지를 딱 집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커피를 구매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이게 100g에 얼마였더라? 100g에 8,000원이었나? 8,000원. 네, 8,000원 정도였기 때문에 100g에 8,000원. 비싸지 않은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가공돼서 홀빈 상태로 100g 정도면, 인터넷에 보시면 이제 100g에, 티피카 이제 도노엘 레드허니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꽤 괜찮다. 네, 비싸지 않은 가격대의 커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림용품과 이제 얼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녹음을 끊고서 이제 얼음이랑 뜨거운 물을 좀 준비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옆에 준비를 안 했어. 제가 이렇게 준비된 자세가 없어요. 네, 방송을 열심히 할 자세가 안 돼 있어. 제가 좀 준비 좀 해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 얼음컵 준비해왔습니다. 와, 이제 더워 죽겠어. 네, 제가 있는 이 녹음하는 방이 일반 작업실인데, 여기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어요. 네, 원래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요새 보면 이제
에어컨 하나 사면 하나 더 주잖아요. 그래서 원래 살려고 했었다가 돈이 없어. 원래 살 계획이었거든요, 진짜? 살려고 계획을 다 짜놨었는데 이씨 망했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풍기를 틀고 하다 보니까 이 녹음할 때 이게 선풍기 윙 소리가 들어가. 아, 열악한 환경. 일단 좀 이걸 제가 미리 분쇄해 놨습니다. 네, 이미 미리 좀 분쇄해 놨고요. 요거를 부어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홀빈을 이미 분쇄를 했고, 제가 원하는 적절한 분쇄도로 이미 갈아놨어요. 일단 이게 필터지 자체가, 일단 종이 필터를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이제 스텐 필터입니다. 이제 미세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잘 되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샀는데, 아시겠지만 이 커피 찌꺼기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이게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특히나 이제 하수구 같은 게 잘 막혀서 좀 먹기가 이제 먹고 나서 이제 뒤처리가 좀 힘든데 일단 오늘은 쓰고서 일단 괜찮은지 한번 맛을 보고 이제 종종 애용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일단 이게 중국산 유리 서버라 모양은 이쁜데 좀 잘 깨질 것 같아. 의외로 이 드립 서버가 잘 깨져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이 드립 서버가 워낙 얇아가지고 살짝 서로 부딪히거나 그러면 쭉쭉 깨집니다. 생각만큼 튼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페에서 일할 때에도 이런 뭐 내열유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티 잔들이 비싼 게 나와요. 막 일본 거 뭐 해외 수입품들 잔 하나에 2만원짜리 써봤는데 엄청 잘 깨집니다. 네. 겉으로만 예뻐 보이지 내구성은 별로예요. 한번 내려볼게요. 원래 이런 걸 영상으로 편집하는 부지런함과 좀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없어.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저 혼자 해볼게요. 자, 일단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뜨거운 물을 지금 이게 한 30g 되거든요. 대신 이제 이걸 좀 짧게 끊어가지고 깔끔한 맛을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오, 괜찮은데 일단 옆으로 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추출 속도가 지금 이게 분쇄도가 그렇게 엄청 가는 편은 아닌데 제법 추출 속도가 빠릅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걸 여기다 필터를 껴서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150ml 정도 내려보고서 요걸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 얼마나 리얼리티야. 방송에서 이게 직접 내서 먹고 듣는 사람은 짜증나겠지. 저 자식은 맨날 혼자 먹으면서 지 혼자 좋대. 원래 그런 거예요. 네, 자기 만족인 거죠. 제가 원래 이 자기애와 자기 만족이 높습니다. 잘 아시죠? 네. 자, 요거를 한 150은 더 넣어야겠지. 한 200은 부어야 됩니다. 200은 200 가까이 됐나? 오씨 200 가까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이게 만약에 뒤처리까지 깔끔하면 위너다 위너. 뭐 비싼 드리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드립기구 같은 거 상당히 이제 좋은 거 사놓고 해야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 홈카페들 보면 이렇게 기사 검색하다 보면 뭐 집에 고가 머신기 장착하고 EK43 집에 놓고서 막 홈카페 막 자랑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 무슨 집에 EK43을 놓고 써 부르주아야? 나 같은 그지는 맷돌로 갈아야 되겠다. 뭐 명동 가면 그 매차라고 있죠. 매차 카페 이름 매차 있나? 매차 맞죠? 매차라고 그 명동 가보시면 그 본점에 이 본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근데 보시면 그 이름이 매차답게 그 맷돌이 올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그 개발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라인더 자체가 이제 맷돌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네, 뭐 커피 가격이 썩 비싸진 않던데 먹어볼까 하다가 이제 지나다니기는 오지게 많이 지나다니고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딱히 뭔가 이렇게 필이 빡 꽂히진 않아서 뭐 그냥 지나갈 때 많이 봤죠. 그래서 뭐 메타 그 맷돌 같이 생긴 그라인더가 좀 인상 깊은데
한번 가서 좀 가까이 구경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요거 일단 한번 마셔볼게요. 내 잔이 어디 갔지? 잔을 또 갖고 와야겠네. 와, 대박 더워. 내 방 너무 더워.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덥다, 덥다, 덥다. 덥기도 덥지만 이제 푹푹 찌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씨, 빨리 에어컨 달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거 마셔볼게요. 일단 유리 제품이 저렴한데 뭐 5,000원대, 뭐 드리퍼는 7,000원대, 뭐 너무 가격이 애매한데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가까운 데서 손 집히는 거니까 한번 사봤어요. 인터넷에 이렇게 드리퍼 이렇게 세트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보통 뭐 10,000원대 정도 되고요. 뭐 이중망 스텐 드리퍼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핸드 드립 반영구 기능성 이중망 스텐 커피 뭐 드리퍼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회사들의 디자인들이 있는데 보통 10,000원대인데요. 여기 노브랜드에서 이제 7,000원, 7,900원? 네, 싸서 사본 거예요. 일단 뭐 모양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양과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 이게 뭐 중국산이겠죠. 네, 제조한 건데 일단 뭐 손에 집히는 가까이에 있는 이런 드리퍼를 한번 사서 이제 느낌이 어떤가, 또 이제 비싼 것도 사서 먹어보고 과연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싼 거부터 먹어보는 것이 이제 제 또 취미입니다. 사실 디자인을 딱 보면 상당히 인터넷에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디자인이. 그러니까 뭐 한 2만원대, 2, 3만원대 그 스탠드 리퍼랑 되게 디자인이 비슷하게 나왔는데 실제 그 제품과는 어느 정도 퀄리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제품을 제가 안 써봤기 때문에. 근데 일단 요게 지금 7,900원에 노브랜드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산 거예요. 뭐 이제 드리퍼도 그 정도고 싼 거죠. 비싼 게 아니죠. 그리고 드립 서버들도 보통 보면 이제 브랜드 있는 칼리타 같은 경우에 이제 12,500원, 이제 500ml 정도 이제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00원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보통 이름 있는 거 딱 근데 지금 이게 5,900원이니까 싼 거죠. 그러니까 싼 맛에 한번 써보려고 뭐 더 브랜드 있는 거 쓰셔도 되는데 이게 모양이 하리오 드립 서버랑 되게 유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산인데 너무 제노코 카피 아니야 이거? 이게 그 하리오 드립 서버 뭐지? 이게 XGS60TB인가? 요 디자인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상당히 비슷해요. 네. 그럼 대놓고 이게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하리오 클리어 렌지 드립 서버 600ml 요 디자인이에요. 이거 너무 대놓고 카피하네. 아무튼 드립 용품이 상당히 유사해요. 남들이 보면 하리오인 줄 알겠지. 멀리서 보면. 근데 일단 먹어볼게요. 네, 마셔보겠습니다. 이 얼음을 한번 이렇게 쭉.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 좋다. 경쾌하다. 굿. 마셔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이 새콤한 맛이 적절하니 바디감이 확 잡아주는 게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뒷맛에서 은은한 그 쓴맛과 떫은 맛이 은은하게 올라와요. 약간 다크 초콜릿 계열 느낌도 살포시 있고요. 그 과일 맛의 새콤하고 달콤한 느낌이 살포시 돌다가 묵직한 바디감과 함께 다크 초콜릿 계열의 쌉싸름한 맛이 올라옵니다. 이거 학원에서 먹은 거보다 더 맛있는데? 이상한데? 이 드리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추출이 괜찮습니다. 지금 돈 호웰, 네, 티피카, 코스타리카 이제 모레네 커피를 마셔보고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학원에서 하리오로 내린 거보다 오히려 이 미세 이 스테인레스 망으로 내린 게 좀 더 맛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페이퍼 필터로 내린 것보다 오히려 이게 좀 더 맛이 더 잘 나왔습니다. 지금 물론 대충 내린 거죠. 뭐 이렇게 드립 스킬을 발휘한 게 아니라 그냥 이 드리퍼 이제 어떻게 보면 드리퍼에 우리
드립포트에 이제 물줄기를 그냥 무난하게 구현하면서 일본식 정드립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하리오 스타일로 푸어 오버로 지금 부어서 마셔보는 건데 상당히 잘 나옵니다. 요 드리퍼 괜찮은데요? 오 이거 세척만 잘 되면 상당히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커피 찌꺼기가 안 들어가게끔 이제 밖에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세척을 해봐야겠죠. 제가 갖고 나가서. 근데 지금 커피 맛이 상당히 초콜릿 계열의 맛이랑 그 과일 맛들이 좀 납니다. 약간 살포시 포도 같기도 하고 사과 같기도 하고 그 약간 새콤달콤한 맛들이 조금 나는데 근데 그 과일의 단맛이나 향이 좀 풍부히 올라오진 않고요. 적절한 밸런스와 맛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모레네 커피라고 하는 이 커피가 맛이 좋습니다. 오, 맛있는데? 또 다른 느낌의 연출을 하고 있네요. 아, 커피 맛있네. 이걸 만약에 제가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맛있다 이러면서 얘기할 텐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지금 이게 조금 그 원두를 가져온 지가 한 며칠 됐어요. 이게 목요일날 받은 거니까 금, 토, 일, 월, 화 이제 한 5일 됐죠. 네, 이제 까놓고 5일 정도 돼서 확실히 그날 먹었을 때, 그러니까 목요일 날 처음 까서 먹었을 때보다 좀 뒷맛의 무게감이 좀 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산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약간 쓴맛과 바디감들이 세게 올라올 때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선한 커피는 이런 뒷맛이 좀 더 깔끔한 편인데 그런 면에 아쉬움이 있어도 이 정도도 훌륭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새 커피 좀 싸고 괜찮다라고 소개되는 커피들이 생각보다 SNS나 이런 데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원생들이나 어머님들이 갖고 와서 같이 먹어보고 그랬는데 물론 나중에 한 번 더 리뷰해 볼 계획인데 그런 커피들이 가격은 괜찮은데 맛이 특별히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잘 알려져 있는 카페는 아니죠. 왜냐면 서울에 이렇게 중심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 좀 시장 쪽에 있는 그런 로컬 카페로 조금 동네에 입소문 나 있는 카페인데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가져오신 거를 몰랐는데 이렇게 먹어보면서 커피 괜찮네 라고 느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커피 가격이 그렇게 비싼 카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커피가 청량감과 적절한 바디감을 잘 살려주니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커피 1차 한번 맛을 봤고요. 물론 노브랜드의 이제 드리퍼와 드립 서버를 활용했습니다. 물론 좀 너무 대놓고 짝퉁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요새는 이렇게 너무 대놓고 카피하는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래도 좀 제법 잘 팔리는 제품의 약간 카피 버전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저렴한 가격대 이게 다 보니까 제조사가 이제 중국산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제조해서 이제 수입원만 다른데 일단 제가 써본 바로는 괜찮다. 느낌이 괜찮다라고 느껴졌고요. 좀 자주 이제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느낌이 어떤지 향후에도 계속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필터지가 쓰기가 좀 깔끔하긴 한데 이제 필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린싱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이 필터의 냄새나 맛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럴 우려가 없죠. 스텐 자체에서 녹아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이제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이제 세척이 이제 문제인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괜찮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헛소리 한번 또 퍼레이드가 시작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한 가지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한 편을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 왜 이렇게 은근슬쩍 영화 얘기 많이 하느냐? 그냥 심심해서 그래요. 네, 특별한 거 없어요. 어줍지 않게 영화 팟캐스트 따라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작품 삼국지가 있습니다. 영화 이게 물론 영화된 작품이 너무 많죠. 네, 영어식 명칭이 이제 쓰리 킹덤이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삼국지
이제 이게 신해석 삼국지라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삼국지를 재해석해서 영화화한 제목을 달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6월 24일 날 개봉했는데 저는 이제 돈을 내고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이제 보게 되었고요. 일단 삼국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물론 요즘에는 사람들이 참 삼국지를 잘 모르죠. 요즘 세대들은 특히나 삼국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희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이 필독서라고 해서 삼국지를 거의 달고 살다시피 했었고, 뭐 소설, 만화뿐만 아니라 웬만한 게임, 아케이드 게임, PC 게임, 뭐 콘솔 게임 할 거 없이 정말 무궁무진한 컨텐츠가 생산되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 그런 컨텐츠죠. 최근에 이제 진상국무상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이었죠. 액션 아케이드 게임이었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이제 영화화했어요. 그래서 저도 봤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나의 관우 장비 유비를 이따구로 만들다니. 뭐 영화를 너무 CG로 떡칠을 해서 영화적 재미도 많이 떨어지지만 그 관우 장비 유비, 특히나 이제 여포의 그 포스를 그 배우들이 잘 못 살려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장비나 관우는 상당히 좀 키가 크고 설정 자체가 그렇죠. 좀 어깨도 딱 넓고 그런 캐릭터여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왜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이입이 안 돼. 특히나 그 여포 역을 했었던 배우가 상당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 중화권의 이제 고천낙이라는 배우죠. 상당히 이제 인기도 있고 다양한 영화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이 인상은 강한데 그러니까 얼굴의 인상은 강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떡대가 되다 보니까 이 여포의 느낌을 잘 못 살렸어요. 그래서 좀 너무 빈약하다. 우리 여포가 이게 뭐 아무튼 좀 아쉬웠어. 그런 면에서는 좀 그 실제 배우들이 좀 아무래도 이 동양권 배우들이 하다 보니까 그 떡대 살려주는 게 좀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신해석 삼국지가 저한테는 더 재밌게 와닿았고요. 참고로 이거는 코미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800년 전 위초고 세나라 이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삼국 시대죠. 근데 비슷한 상황의 설정인데 이때 중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은 삼국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국지의 이제 소설이죠. 소설. 보통 뭐 소설 얘기하면 삼국지 연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가 이제 나관중, 유명한 나관중이 썼다. 그리고 이제 뭐 삼국지의 역사 이야기, 야사와 잡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짬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근거로 한 소설, 그러니까 삼국지 연의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삼국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저보다도 이 삼국지 매니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도 삼국지 좋아하지만 삼국지 진짜 고수 팬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파생되는 게임 컨텐츠가 워낙 많아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삼국지 하면 이제 꿈뻑 죽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락실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 중에 천지를 먹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게 1, 2, 3까지 있었나? 아니 2까지였나? 제가 기억나는 건 2까지인데 이 캡콤의 이제 물론 일본 게임사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오락실 가면 저희 이제 제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여기 오지게 했어요. 이 삼국지를. 일단 그 삼국지를 워낙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이거 거의 막 돈 쓸어 담으면서 이제 했던 게임인데 일단 천지를 먹다 시리즈 1은 이제 말을 타고 싸웁니다. 막 누르면 막 칼이나 창을 땡땡땡땡땡땡땡땡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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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필살기 쓰고 그런 건데 근데 너무 신났나? 네. 커피 팟캐스트인데 헛소리하고 있네. 네. 그런 게임인데 이게 2는 이제 말에서 내려요. 물론 말도 타지만 말에서 내려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횡 스크롤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막 썰고 죽이고 뭐 이런 게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의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천지를 먹다 시리즈 이제 2 같은 경우에 적벽대전의 이제 배경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삼국지의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게임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에는 이제 코웨이 게임사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상국 무쌍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이 삼국지 게임에서 하면 이제 코웨이인데요.
원래는 전략 시뮬레이션인 RTD 게임을 기본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턴제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삼국지 1, 2, 3, 4부터 해서 뭐 12까지인가를 했었고, 지금도 이제 거진 다 소장하고 있을 만큼 삼국지 매니아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의 이 진상궁 무쌍 시리즈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PC판도 있어서 집에서 이제 하고는 싶은데, 이제 와이프 눈치 보여갖고 이제 상궁 무쌍을 해본 사례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이 패드를 잡는 순간 이제 욕을 처먹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백수가 돈은 안 벌고 게임하고 있어?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사태가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나마 이 영화를 보는 거에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하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진상공 무쌍 시리즈, 네, 일단 8탄까지 나왔죠. 엠파이어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사고 싶다. 근데 오늘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일본판 신해석 삼국지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작품을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삼국지를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 특유의 개그감, 그리고 이제 좀 유치한 그 뭐랄까 병맛 개그 코드, 이런 게 좀 제 코드에 맞습니다. 보면 되게 유치해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설정 자체가 너무 유치하고, 그 여기 유명한 그 배우들이 총 출동하거든요. 뭐 오이즈미오부터 오구리슌, 뭐 카쿠 겐토, 무로추유시, 뭐 좀 이렇게 좀 이름 딱 보면 좀 알겠다 싶은 신분, 뭐 니시다 토시유키, 이 아저씨가 이제 그 뭐랄까 해설자로 나와요. 뭐 여자 배우도 이제 좀 유명한 애들 많이 나오고요. 히로세 스즈, 뭐 야마다 타카유키, 그러니까 좀 딱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네, 뭐 이제 이런 애들이 대거 출연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제 일본 매니아는 아니지만 이런 컨텐츠 자체가 상당히 좋은데, 이 내용이 어떠냐면 처음부터가 이제 병맛이죠. 네, 도원교리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보통 합니다. 일단 이 영화를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상당히 바보스러워요. 외모부터가 바보스러워. 포스가 없어. 포스가. 그러니까 이게 그 설정부터가 이제 비꼬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소설에 보면 관우의 이제 키가 소설 속에서 거진 이제 2m 정도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까지 잡기가 어렵죠.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또 동양인들이 이렇게 떡대가 크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충 뭐 한 190 정도로 보는데, 사실 190도 상당히 키가 큰 키입니다. 그러니까 떡대 자체가 엄청 좋은데,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애들이 다 병신 같아요. 진심 그래. 진짜로 설정이 그래 다. 특히 유비는 더 병신 같아. 아무튼 그런 이제 코미디인데, 지금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좀 틀어봤는데 대사가 이래요. 셋이 함께 이제 서약을 도원결의 하는데, 보면 우리 세 사람은 태어나 일시는 네,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며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태어나지 못하였으나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에 죽겠노라 이랬는데, 유비 혼자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 구호를.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갈구죠. 왜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왜 어떻게 같이 죽냐 뭐 이제 이러면서 나오는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영화는 한마디로 삼국지를 다 비틀어 꼽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의 설정을 이제 삼국지에서 보여지는 드라마적 설정을 다 베베 꼬아요. 그래서 뭐 실제 이제 초선도 나오는데, 초선이 절세 미녀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뚱보가 나옵니다. 뚱보. 물론 나름 매력이 있어. 근데 이제 뭐 그런 설정부터 해서, 물론 이제 조은 같은 경우는 이제 꽃미남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영화 자체에서 이제 코믹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조라고 하는 캐릭터도 상당히 여자를 밝히는 호색한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되게 이제 어리광 부리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설정이죠. 이제 반면에 이제 송권도 상당히 바보스럽게 등장하고, 뭐 우리가 삼국지라는 소설을 보면 다 이렇게 영웅호골과 똑똑한 사람들만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제갈공명 또한 이 영화에서는
천재를 가장한 바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똑똑한 게 아니라 제갈공명의 아내가 엄청 똑똑해서 제갈공명이 위기 때마다 아내에게 조언을 듣는 그런 설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구성이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비비 꼬은 게 상당히 코믹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냥 요즘같이 우울한 때에 또 코로나 때문에 기분도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드라마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적벽대전까지의 이야기를 구성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지의 이야기를 비틀어보고 또 코믹적인 요소로 덧입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적인 영화를 우울한 요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한 편 보시면서 뭐 삼국지를 좋아하신다면 모를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영화도 있다. 네, 뭐 일본에서는 뭐 나름 흥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평점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얘기 감독이 이제 은혼 감독으로도 유명해요. 후쿠다 유이치라고 하는 감독이 이제 보시면 은혼 시리즈 1, 2, 뭐 첫 키스만 50번째, 오늘부터 우리는 좀 약간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제법 많습니다. 보시면 사이키 쿠스오의 재난, 닌쿄 야로 이건 모르겠는데 변태 가면 같은 경우도 이게 원작이 있죠. 네, 뭐 약간 좀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그런 감독은 아닌데 그냥 이런 걸 주로 하는 감독이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눈에 띄는 분이 별로 딱 정해져 있죠. 일본에서 유명한 이제 오구리 슌입니다. 이 오구리 슌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감독과 함께 은혼 시리즈 1, 2를 같이 하기도 했고, 뭐 고질라 대 콩에서도 나오기도 하면서 요새는 이제 좀 해외 시장도 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꽤 이제 실력파 연기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좀 약간 조조 역으로 나옵니다. 조조로 호색한에 망가지는 캐릭터로 나오는데 나름 재밌게 봤어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재밌게 봐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카시모토 칸나라고 상당히 유명한 이제 여성 아이돌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명의 아내로 등장합니다. 뭐 그런 재미가 쏠쏠하게 있는 영화 한 편을 잠깐 소개해보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커피 기사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밖에 눈에 안 띄는데 그런 걸 한번 좀 달아볼게요. 오늘의 기사 던킨 도너츠와 관련된 기사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게 7월 초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커피도 안 먹힌다. 던킨 이번엔 수제 도넛을 꺼낸다 라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던킨이 던킨 앤 도너츠에서 도넛을 떼고 던킨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인 것처럼 리뉴얼을 해서 이제 커피를 이제 좀 지향하는 어떤 카페 컨셉으로 지금 프리미어 전략을 꺼냈어요. 2019년도에 이제 그런 선언을 하면서 변화를 이도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양한 커피 블렌드 제품을 선보이면서 이 시즌별로 이제 다양한 커피 제품을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이 드리퍼에 이가 좀 깨진 것 같아. 아니, 이럴 수가. 잘못 산겨? 깨져 있네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거 어떡하지? 바꿀 수도 없는데. 그냥 써야 되나? 오마이 갓. 오마이 갓. 괜히 왜 갑자기 이게 보였을까? 중국산이라 마감이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중국산이라 마감이 좀 시원찮군. 네, 넘어가겠어요. 네, 그냥 써야지 뭐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 도넛 시장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로 지금 도넛이 인기가 조금 사그러들었죠. 크리스피 도넛의 등장이 이후에 사실 던킨 도너츠 매출도 많이 이제 급감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도넛이 아닌 다른 디저트나 이제 베이커리 쪽에 관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디저트 메뉴들이 없을 때에는 사실 이런 던킨 도너츠나 이런 관련 이런 식품들과 이런 커피 전문점이 좀 관심을 받았는데 요즘엔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 도너츠라고 하는 컨텐츠 음식이 많은 소비자들을 찾기에 좀 한계성이 있는 거죠.
저희 그 아버지도 이 던킨 도넛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나서는 안 드십니다. 근데 이 던킨이 이제 리뉴얼하고 나서 샌드위치나 쿠키 그리고 뭐랄까 커피 메뉴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뭐 콜드브루나 니트로 커피, 그다음에 뭐 캡슐 커피나 또 새로운 블렌드 출시하면서 커피 전문점의 이미지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던킨이 수익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2019년도도 2020년에 비해서 전체 매출의 9.1%가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이제 이 도너츠 관련돼 있는 이 던킨 도너츠라고 하는 브랜드를 조금 외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는 던킨은 새롭게 비장의 카드를 꺼내지 않으면 분명히 도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다시 도너츠에 대한 먹거리의 신선함, 어떤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굳이 도넛을 먹으러 올 일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게 된 거죠. 사실 저 역시도 던킨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은 뭐 연애하거나 그럴 때 종종 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도너츠를 안 좋아해서 잘 안 갑니다. 물론 사람 만날 땐 커피 먹으러 가긴 해요. 왜냐면 던킨 도너츠가 그래도 이제 수동 예전에 다 자동이었는데 요즘에 이제 커피 사업부가 좀 강화되면서 수동 반자동이죠. 네, 반자동 머신기로 커피를 직접 추출해주는 카페가 많아지면서 생각보다 커피가 맛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먹어보고 맛 괜찮았다라는 소개를 한 에피소드가 좀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커피가 먹을만 합니다. 물론 가격 대비 뭐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던킨 도너츠도 조금 더 커피를 전문화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름 자체의 리뉴얼과 성격을 변화하는 것도 맞지만 커피 자체를 확 변하지 않는 이상은 소비자들은 그저 그런 프랜차이즈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겠죠. 왜냐면 그냥 던킨? 원래 팔던 커피니까 뭐 그냥 커피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블렌드를 개발하기보단 이 단종 커피, 스페셜티 커피 쪽을 더 공론화하면서 그런 여론몰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소비자의 인식 속에는 던킨 도너츠는 그냥 일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아니면 그냥 던킨 말 그대로 도너츠 전문점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 던킨이 커피의 이제 사업부에 조금 더 사활을 거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카페를 가보면 던킨 도넛을 가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이런 가맹사업부부터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맹점들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커피의 전문성을 반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가맹점들은 던킨앤도너츠와 그냥 쭉 가고요. 직영 매장을 순수 스페셜티 커피나 진짜 커피 전문점으로 싹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커피 전문점과 그러니까 이제 일반 던킨 그 브랜드 가맹점과 직영점을 좀 분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소비자의 눈에는 그냥 던킨 도너츠는 옛날 던킨 도너츠예요. 근데 이거를 스스로가 느끼기에는 변화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은 변화됐다는 걸 느끼질 못합니다. 왜냐면 저부터도 가서 먹어보면 커피는 괜찮은데 그냥 뭐 프랜차이즈야 라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똑같아. 그러니까 진짜 커피 전문점의 느낌이 나지 않아.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스타벅스 리저브처럼 던킨도 이제 특수한 직영 매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던킨이란 이름만 다는 게 아니라 던킨의 이제 스페셜한 직영 매장 위주로 거기는 진짜 제대로 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매장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브랜드를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가맹점은 그냥 던킨이란 상호로 그냥 뭐 커피도 팔고 뭐 먹거리도 파는 그냥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져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영 매장을 필두로 해서 새로 리뉴얼한 진짜 커피를 다루는 진짜 프리미엄 전략을 승부를 두는 듯한 완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아마 소비자의 관심에서는 서서히 잊혀지지 않을까. 우리 인식에도 베스킨라빈스는 그냥 평범한 캐주얼한 아이스크림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베스킨이 막 하겐다즈 같은 느낌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미지 전략을 쓰지 않으면 던킨은 아무리 자기가 바뀌었다고 계속 우겨도 소비자들의 인식에서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역시도 던킨을 잘 안 갑니다. 일단 도너츠도 안 먹고요. 만약에 던킨이 진짜 제대로 된 커피를 하는 매장이고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가격대를 제시하면서 전문 커피를 지향한다면 소비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 카페들이 죄다 비싸기만 하지 만족도가 별로 없어요. 물론 프랜차이즈는 또 프랜차이즈의 단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지점들마다 커피의 맛 차이도 변화가 심하고 그런 면에서는 약간 폴바셋과 같은 롤 모델을 조금 차용해 보시고 그런 고급화와 전문화된 그런 어떤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두 번째 기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타 월드 패널 음료 시장과 커피 전문점 브랜드 경쟁 현황 공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뭐 칸타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기업이 뭐 이런 데이터를 뭐 이제 자기네들이 취합한 거를 공개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약간 홍보성 기사인데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구 패널이 이제 5천 가구고, 네, 5천 가구의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뭐 사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요. 그냥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한 번쯤 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연간 성장률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히 1분기에도 성장률을 보였고요. 백다방도 성장한 반면에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엔젤리너스, 파스쿠치, 커피빈, 탐앤탐스와 같은 브랜드는 좀 하락세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정말 많이 이용하는 요 스타벅스 백다방 저가 커피 시장과 이제 스타벅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기를 봤을 때 성장률이 비교적 떨어진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뭐 코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가장 주요한 요인은 뭐 코로나 때문이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반기에 이제 매출과 이런 성장세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어차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잠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튼 장기화되는 거고, 또 이런 장기화되어 있는 시장 구조 속에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나 이런 관심도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기업들은 이 시장 구조의 변화를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조금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거는 뭐 비단 이 기업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다양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들이 파생되고 창출되면서 기존의 시장들이 죽어가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내용이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브랜드의 이제 흥망성쇠, 네, 상승 곡선과 하락 곡선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이 듭니다. 자, 커피 시장 포화도에도 창업은 상승하고 상위 10곳 중에 8곳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프랜차이즈의 이제 뭐라 그럴까? 매장의 이제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뭐 매장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2019년도에가 이제 이디야 커피 2399개, 2020년 이디야 커피가 2651개. 일단 탑이네요, 탑. 네, 매장 수가 많은 거는 일단 이디야 커피가 가장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이 스타벅스를 뺀 건가? 네. 이 보면 서울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0m에 있는 이디야, 투썸블레스, 커피빈, 할리스, 백다운, 파스쿠치, 뭐 기타 브랜드 30여 곳을 위치해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뭐 데이터를 뽑았나봐요. 네, 그리고 그 가맹점 면적당 3.3제곱미터당 평균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백다방이 2,4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가커피가 이제 2등으로 매출이 높은 걸로 나오는데,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백다방이 2,499만원, 그러니까 한 해 평균인 거죠. 그럼 한 해만 아닌가? 한 해인가? 월인가? 아, 한 해래. 네, 미쳤구나. 월 평균인 거죠. 월 평균 매출이 평균이 2천만 원? 네. 뭐 그 정도 나오는 건가요? 많이 나오네. 매출도가 높으네.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대요. 오호, 그렇구나. 매장 하나가 2천만 원대가 넘는 매출을 가져간다는 건 매력 포인트가 좋죠. 왜냐면 평수 대비 2천만 원 정도 가져가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반증하는 게 이디야 커피가 나오는 게 평균 매출이 842만 원으로 나왔어요.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달 평균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카페들이. 그렇잖아요. 가맹점 면적당 평균 매출이긴 한데 면적당 보통 이제 10평이라고 이거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한 평당 평균 매출액을 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한 해인지 매 달을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데이터 근거는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디야 커피가 평당 842만 원이라는 얘기는 10평 정도면 8천만 원? 아닌 것 같은데? 8천만 원? 8천만 원이면 한 달은 아닌 것 같고, 연 8천만 원? 연 8천만 원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뭐 뭔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와닿는 기사는 아니네요. 근데 이게 좀 데이터를 좀 자세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그냥 뭐 평당 매출을 이렇다라고 하면 이걸 뭐 어떻게 알아라는 얘기야? 네, 잘못 이해하는 건가? 그냥 뭐 그렇답니다. 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긴 한데요. 근데 평당 매출을 이걸 왜 평당으로 잡는지 이해가 안 되네. 씨, 이거 왜 이렇게 냈지? 뭐 그렇대요. 네, 뭐 그렇다는 기사가 눈에 띄어서 한번 갖고 와 봤어요. 네, 뭐 제 눈에 확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커피 시장에 창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걸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가 지금 오늘이죠. 제가 녹음하고 있는 7월 12일 날 월요일입니다. 그 카페 영업 제한이 불가피한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들의 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우는 소리 나오겠죠. 네, 자영업자들의 우는 소리 뭐 이해 갑니다. 네. 뭐 보면 여기 또 4단계 앞둔 수도권 변화가 종로 식당과 평일 낮처럼 한산, 직원들 사람 줄일까봐 걱정, 강남 주점 골목은 여전히 불토, 노마스크 대화 흡연 인파 수두룩. 근데 저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녔거든요. 네, 물론 사람 많은데 간 건 아니고 그냥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 음식들도 포장해 오고 사람 많은데 실내 들어가진 않았는데 확실히 딴 때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덜 움직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뭐 술을 마시거나 뭐 놀거나 뭐 담배도 피고 뭐 이런 조금 방역과는 좀 무관하게 많이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꼭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그러니까 같이 협조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해이해지면서 이런 걸 서로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사는 이제 차라리 전국 셧다운 해야 한다. 존폐 위기 카페 업계 울분을 토하고 있다. 카페 업계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백신 도입 확산 등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기대했는데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라면서 이제 뭐 또 슬픈 기사의 내용들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걸 꼭 무조건 정부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정부가 꼭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이건 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좀 조심하고 또 업체들도 이런 방역을 뭐 느슨해 할 게 아니라 항상 준수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냥 뭐 또 풀어주면 헤헤 하다가 또 쪼여주면 으으 하고 또 이런 거는 작년에도 그랬는데 똑같은 반응이 나오는 게 좀 아쉽네요.
뭐 간단하게 기사거리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뭐 카페와 관련돼 있는 기사가 뭐 다양하게 뭐 항상 기사거리는 나오는데 저는 사실 뭐 굳이 이걸 기사로 소개할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 홈카페 시장이나 우리가 익히 먹을 수 있는 커피 관련 제품들 같은 경우에 시장성과 변화가 피부로 좀 많이 와닿습니다. 물론 홈카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것들이 느껴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에도 커피 코너에 가보면 커피 제품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커피를 먹고 즐기는 소비 문화도 당연히 다양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많아지고 있죠. 그럼과 동시에 커피의 퀄리티도 상당히 상향 평준화되면서 우리가 먹고 단순히 마시는 커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상품들이 계속 파생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판매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점점 이제 바리스타나 카페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위기감이 느껴지죠. 왜냐면 예전에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일에만 집중하면 됐어요. 그냥 열심히 손님 오면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신경 써야 되고 다양한 소비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그러한 소비층을 잡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러한 눈높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실력과 어떤 상품의 높은 퀄리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경쟁력,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갖춰져야지는 것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것이 실제 카페를 운영하는 게 점점 쉽지 않구나라는 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장 변화를 우리가 조금씩 자꾸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폐쇄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서 커피와 관련된 다양한 파생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끼고 직접 경험해보는 그런 필요성들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걸 느끼는 시간이 매일매일 와닿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정말 매일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제품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새로운 커피 하나를 같이 소개하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소개하려고 했던 커피는 이 아카페라 시리즈가 새로 나온 게 또 있습니다. 아카페라가 그냥 아카페라, 뭐 라떼, 바닐라 라떼, 캐러멜 라떼 시리즈가 그냥 있고요. 스페셜티 시리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탄자니아랑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블랙커피도 있고요. 요 새로 컵커피 시리즈 중에 유제품이 섞여 있는 혼합 음료 타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원 오리진스처럼 나온 거죠. 여기 아카페라 시리즈가 두 개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요 멜로 바닐라 라떼랑 엔업 카페, 이건 리얼 라떼는 예전에 이미 나온 제품인데 같이 비교군으로 갖고 와봤어요. 일단 사이즈가 이게 좀 커요. 300ml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250 정도로 봤을 때 300ml니까 양이 상당히 많죠. 물론 가격이 엄청 싸지는 않습니다. 이게 2,000원대 2,500원 정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가격을 좀 더 낮춰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물론 이게 지금 2+1 같은 행사를 항상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먹을 때는 뭐 여럿이 먹을 때는 좀 유익하죠. 왜냐면 3명이서 5,000원 정도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건 1인당 2,000원이 안 되는 꼴이기 때문에 여럿이 먹을 땐 장점이 됩니다만 혼자 마시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일단 엔업 카페 리얼 라떼 테이스티 오브 필업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 원유가 들어가 있고 브라질 97%에 코스타리카 3%,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브라질이 주요가 들어있는 커피인데 얘는 유크림이 들어있습니다. 탈지 분유가 들어있고요. 서울 F&B에서 제조를 했었고 이건 일동 후디스 주식회사. 아시다시피 이제 후디스는 주로 이제 분유나 이제 유가공 쪽을 담당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일단 이 회사에서도 이제 커피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 엔업 커피죠. 일단 써있기로는 코스타리카 SHB 스페셜 원두의 황금 비율 블렌딩이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브라질 커피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 왜 브라질이 더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코스타리카 SHB를 내세우지? 일단 유흥들이 플라넬 드립의 아로마 깊은 바디감을 구해놨다고 써있고 향미가 높고 바디감은 중간, 단맛도 보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서울 F&B에서 가공한 커피인데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빙그레 아카페라 시리즈는 제가 이제 빙그레 커피류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면서 퀄리티들이 비교적 다 높아요. 다른 유제품들이나 이 커피 제품들에 비해서 빙그레는 좀 많이 알려져 있거나 인지도가 낮은 반면 퀄리티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제품도 좀 기대감을 갖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제품은 원유 들어있고 설탕, 콜롬비아 커피 농축액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두가 콜롬비아 원두로 보통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고요. 바닐라 추출물이 섞여 있고 합성 향료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조를 보면 어디 갔냐?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제조사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업소명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그냥 빙그레에서 자체 생산한 걸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일단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스페셜티 원두로 썼다고 되어 있고요. 최적의 레시피로 찾은 기분 좋은 달콤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좋은 얘기들은 잔뜩 써놨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이 이름이 멜로우 바닐라 라떼입니다. 뭐 그냥 멜로우라고 그러면 이제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것 같은데, 부드러운 바닐라 라떼 이렇게 인식한 게 좋겠죠? 아닌가? 그냥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부드러운 바닐라 라떼 이런 느낌을 좀 연출하려고 해서 이름 자체를 그렇게 만든 것 같고요. 일단 콜롬비아 원두인데 한번 이걸 비교해서 먹어볼게요. 자,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엔업 카페부터 마셔보도록 하겠고요. 엔업 카페 뿅. 일단 단맛이 세지 않은 일반적인 요 RTD 컵커피 시리즈의 맛 비슷합니다. 특별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좀 깔끔한 편이고 유크림이 들어있지만 뒷맛이 살포시 씁쓸하긴 한데 유크림 들어가 있는 커피 치고는 좀 편안한 편입니다. 근데 커피가 좀 묽은 느낌이 많이 나고 좀 이렇게 묵직한 맛은 없어요. 이걸 좀 뜯어볼게요. 색깔이 어떻게 생겼나. 아이샤. 왜냐면 이걸 색깔로 보면 커피가 물 탄 느낌의 맛인지 우유 탄 느낌인지 이게 좀 육안으로 더 금방 나타나거든요. 근데 겉보기에는 물 탄 느낌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반면에 이 아카페라 스페셜티 라떼 먹어볼게요. 근데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크림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유의 함량이 적은 커피들의 특징들이죠. 뒤끝이 좀 쓰고 불편한 느낌이 나는 커피, 얘도 똑같고요. 뭐 일동 후디스에 큰 기대를 갖진 않지만 비교군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은 얘는 뭐야, 이런 것도 있었어? 마다카스카르 멜로우 바닐라 라떼. 네, 일단 뭐 콜롬비아 커피라고 합니다. 안티오키아 스페셜티 먹어볼게요. 오, 근데 맛은 괜찮은데 얘도 씁쓸한데 쓴맛이 좀 센데 이 약간 좀 커피가 센가 보다. 맛이 실제로 커피 색깔이 상당히 진해요. 지금 얘보다. 그러니까 좀 커피의 그 바디감을 좀 더 나타내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유크림의 쓴맛이 아니라 커피 자체의 쌉싸름한 맛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써있기로는 여기에는 유크림은 없고요, 유화제만 들어가 있는데 이 커피 추출액 자체가 좀 쓰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이게 유제품이 좀, 제가 유제품 좀 섞어볼게요. 섞어보면 나을까? 섞는 게 좀 더 나아. 그러니까 맛 자체가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좀 커피의 쓴맛들이 좀 세서
그 쓴맛들을 익숙해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좀 별로다 싶은 느낌이 듭니다. 일동 후디스 거는 특유의 느끼한 맛이 많아요. 지금 우유를 더 타봤는데 이 빙그레 거는 이게 유크림이 없다 보니까 우유를 더 타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커피의 쓴맛 때문에 이 씁쓸한 맛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건 우유를 더 타도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에도 뒤끝이 쓴 커피들이 조금 더 부조화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달콤한 커피들이 뒤끝이 쓴 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쓴맛을 단맛으로 포장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제품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빙그레 커피가 상당히 퀄리티들이 좋은데 이 제품은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맛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약간 과거에 많이 먹었던 커피의 모델을 약간 답습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뒷맛을 더 부드럽게 해주면서 씁쓸한 맛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았는데 그게 좀 약해서 오히려 우유를 좀 더 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신에 이제 유크림의 어떤 불편함이나 느끼한 맛은 없어 상당히 깔끔합니다. 반면에 일동 호디스는 단순히 맛 밸런스는 좋지만 유크림의 특유의 느끼함과 불편함이 있어서 우유를 타도 불편합니다. 그 느끼느끼한 느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빙그레 커피가 확실히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요 멜로우 바닐라 라떼 말고 또 하나가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비교군으로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맛이 엄청 나쁘지는 않은데 제가 기대하는 그런 맛이 못 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의 입맛을 다 충족시켜 주긴 어렵죠. 저 역시도 제가 뭐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지만 뭐 아는 거 1도 없는 허접한 바리스타인데 그냥 제가 좀 먹어본 바로는 그렇다라는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린 거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아는 척 하려고 아니면 뭐 먹는 거 좀 티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은 이런데 여러분들도 드셔보시면 어떤 느낌을 나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 그런 걸 좀 댓글에 달아주시길 내심 기대하고 있는데 뭐 사실 그런 걸 일일이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달아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혹시나 이런 걸 드셔보시고 느낌이 있으시면 같이 이런 커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내 느낌은 이랬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선 댓글이나 사연은 언제든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컨텐츠가 부실하고 어떤 재미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지는 거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게을러 터져가지고 안 움직여요. 뭐 발로 뛰는 그런 어떤 기사를 취합하러 댕긴다든가 조금 더 새로운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의 역할인데 제가 그런 걸 안 하죠. 그냥 제 말 그대로 사신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만 짓거리다가 집에 가는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겨워할지라도 언제나 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애청자들이 있어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뭐 개인적인 사심으로 처음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잘 되면 좋은데 그냥 저의 재미나 저의 작은 유희, 소소한 즐거움, 또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활용하는 취미로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진중하게 하는 부분이 좀 떨어지죠. 뭐 어떤 컨텐츠의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냥 나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짓거리다 집에 가는 경향이 좀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또 더운 여름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요즘 같은 때 잘 버티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날들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압니까? 또 제가 잘 될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희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요? 그냥 살다 갈면 그냥 끝이지. 뭐 좀 더 잘 살고 덜 살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면서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일상의 더 행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 많이 가졌다 한들 지금 없잖아요. 지금 가진 게 없어도 저는 행복해요. 네, 뭐 부대찌개 하나 먹어도 행복하고, 맛있는 라면 하나 먹어도 행복하고, 그냥 이렇게 커피 한 잔 맛있게 먹어도 행복하고, 별거 아닌데 사람들과 커피 이야기 나눠도 행복합니다.
네, 소소한 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울한 생각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지고 절망감을 감싸 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조금은 위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좋은 일 없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 짜증나고 열받고 이런 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 왜 2부 안 하냐? 힘들어. 힘들어. 내 요새 힘들어. 네, 돈도 못 벌지만 힘들어. 그래서 좀 조만간 다시 또 새로운 방송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삽시다. 네, 기운 내세요. 안녕히 계세요.